프랑스 여성이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Notre immeuble, il est juste là. Il y a un Olivier Hong, c'est juste ici, là. Vous voyez le logo, on dirait une petite olive, ce truc-là. C'est Olivier Hong. C'est là. Et je vais péter les plombs avec la cimetière coréenne. Et là, il y en a un juste à côté de chez moi. Comment ne pas y passer tous les jours? Telle est la question. Du coup, là, on va aller chercher un petit Starbucks. Il y a 2 secondes, j'étais dans la rue, là, juste sur le côté. Et regardez, hop, un deuxième Olivier Hong. Je meurs, ils en ont tous les mètres. 여기 올리브영이 10m마다 하나씩 있어요. 피곤함도 잊은 채 서울 거리로 뛰쳐나가 카메라를 돌리던 이 프랑스 여성. 한국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이미 이 나라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여행 유튜버 오스카린입니다.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많고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여행하는 23일짜리 데일리 브이로그를 촬영 중인 크리에이터인데요. 이야기는 파리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친구 토마와 함께 비행기에 오르기 전 오스카린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설레서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장시간 비행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 직후부터 상황이 녹록지 않았는데요. 한국에서는 구글 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오스카린은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를 급히 내려받았지만 앱 화면이 온통 한국어라 방향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항에서 에어비앤비까지 2~3시간을 허비한 채 비를 흠뻑 맞으며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비에 흠뻑 젖은 채 숙소에 도착했지만 오스카린의 첫마디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On est vraiment trempés, ça, ça joie. Voilà, super. Écoutez, on vient d'arriver au Airbnb, donc tant mieux. Parce que là, il y en a assez. Petit room tour, franchement, il est super grand, donc là. 어쨌든 도착했으니 됐어요. 방 투어할게요. 그렇게 시작된 서울 숙소 구경에서 그녀는 다소 작고 소박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꼼꼼히 갖춰진 시설에 눈길을 빼앗기고 말죠. 주방은 작지만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냉장고와 세탁기는 물론 집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빌트인 가전이 그대로 갖춰져 있었던 것인데요. 프랑스에서라면 이 가격대의 숙소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의 단기 숙소는 층간 소음과 낡은 시설이 기본값인 경우가 많거든요. 피곤함을 달래며 30분 정도 낮잠을 청한 두 사람은 그래도 서울거리를 보러 나가야 한다며 억지로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오스카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숙소 문을 열고 나온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오스카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올리브영이었습니다. 그냥 올리브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숙소 바로 옆, 그리고 10m 뒤, 그리고 또 저 멀리 한 개가 더 보이는 말 그대로 골목마다 올리브영이 박혀있는 풍경이었던 것이죠. 오스카린은 단 5분 사이에 무려 3개의 올리브영 간판을 목격하고는 이게 진짜 스캔들이 아니냐며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실 올리브영은 지금 프랑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로 거론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는데요. 오스카린도 한국에 오기 전부터 올리브영만큼은 반드시 들르고 싶다고 공언해 왔던 터라 숙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올리브영의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오스카린은 이번에는 신촌거리의 풍경 자체에 압도되고 맙니다. 알록달록한 간판들, 끝없이 이어지는 상점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나무가 줄지어 심어진 정돈된 거리. 프랑스의 관광지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정서가 느껴졌던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파리의 쇼핑거리는 화려하지만 쓰레기와 낙서, 그리고 소매치기 걱정으로 인해 마음 편히 걷기 어려운 편입니다. 반면 서울 신촌거리는 같은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가득했죠. 오스카린은 가게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패키지의 제품들이 쏟아지고 걸음마다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한다며 이렇게 볼 것 많은 거리는 처음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의 길거리 쇼핑 문화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점이 오스카린에게는 가장 강렬하게 남은 인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스카린이 이날 한국 거리에서 유독 눈여겨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신호등 아래 바닥에 그어진 선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신호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도록 바닥에 직접 신호등 색깔이 표시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스카린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한국은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을 위해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했다며 감탄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보행자 신호 시스템이 단순한 불빛 하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은 바닥 신호 등 음성 안내 시스템,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까지 촘촘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작은 배려들을 기획하고 설치했을지를 생각해보면 도로 하나조차 허투루 만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 새삼 실감납니다. 거리를 걷다 배가 고파진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 들어가 첫 끼니를 해결합니다. 오스카린이 선택한 메뉴는 우동이 들어간 미소 국물 요리였는데요. 피곤하고 비에 젖은 몸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며 진심으로 맛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도착 당일 2~3시간을 허비하고 비까지 맞았지만 결국 이 한 그릇이 하루의 모든 고생을 위로해줬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한국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감각입니다. 어떤 하루를 보냈든 따뜻한 국물 앞에서는 다 괜찮아지는 그 느낌. 그 소울푸드의 힘을 첫날부터 경험하게 된 오스카린이었는데요.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오스카린은 다음 촬영을 위해 미리 한국 편의점을 둘러봐야 한다며 진지하게 상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7-Eleven, je vais aller voir un petit peu ce qu'ils ont ici en Corée. Je vous promets une méga dégustation du 7-Eleven, que ce soit version Corée ou version Japon. On va le faire avec même les trucs les plus hardcore, tu vois. Donc voilà, on va se prêter au jeu. Mais là, j'ai juste envie de... Oh là là, les boissons, ça me fait trop peur vu qu'au Japon, toutes celles qu'on a goûtées, c'était vraiment pas bon. Hein, les boissons qui sont un peu désastreuses. 한국 편의점은 지금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체험 코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삼각김밥, 즉석라면, 온갖 디저트와 음료까지 이 작은 공간 하나에 한국의 일상이 통째로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은 금방 알아채거든요. 오스카린도 이날을 시작으로 한국 편의점 풀 시식 콘텐츠를 따로 준비하겠다고 구독자들에게 약속했는데요. 사실 편의점은 한국인에게 그냥 편의점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24시간 언제든 따뜻한 음식과 신기한 음료가 가득한 작은 세계나 다름없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거리를 돌아다니던 두 사람은 밤이 되자 서울거리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홍대 일대의 밤거리는 낮보다 오히려 더 환하고 더 북적였는데요. 네온 사인이 켜진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그 풍경이 오스카린에게는 굉장히 낯설면서도 매력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밤이 되면 외출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편인데 서울의 밤거리는 오히려 낮보다 더 활기차다는 사실이 오스카린에게는 문화 충격 그 자체였던 것이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밤에도 낮과 같은 활기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인데요. 이 24시간 문화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서울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착 첫날, 비 맞고 길 헤매고 30분 쪽잠을 자면서도 서울 거리를 걸어야 했던 오스카린. 그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영상들이 너무 기대돼요. 여기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상황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한국이 이 프랑스 여성에게 첫날부터 얼마나 강렬하게 박혔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올리브영 하나에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외국인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조용히 남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이 어딘가 다른 곳에서는 그냥 꿈이라는 것. 매일 지나치는 그 올리브영 간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한국에 꼭 오고 싶었던 이유가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